세네카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대 들어서서 그 세계적으로 세네카에 관한 연구자들, 전문 연구가 숫자가 별로 안 되는데 한 10에서 20명 됩니다. 10에서 20명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갈 겁니다. 영어에 오비추어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비추어리를 사전에 찾아보시면 부고라고 돼 있어요. 부고. 부고는 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신문에 짤막하게 내는 게 우리말의 부고입니다. 누구누구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사실 오비추어리 번역은 없고요, 한국에. 오비추어리는 그 뉴욕 타임스나 가디언에 보게 되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좀 유명한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사람의 일생을 요약 보고한 기사가 바로 오비추어리라고 부르기 때문에 부고는 아닙니다.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의 오비추어리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의 밝은 면도 기술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하위된 나쁜 점도 다 써요. 그래서 어느 객관적인 축약, 요약 리포트가 오비추어리가 됩니다. 우리 문화에는 없죠. 우리는 그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추도사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좋은 이야기만 하죠. 어두운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우리 아름다운 풍속이기 때문에. 근데 그 동네 저쪽 동네 사람들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를 신문에 난 그런 섹션을 오비추어리라고 부르고 그런 텍스트를 오비추어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없는 텍스트 장르예요. 오비추어리 누가 썼냐? 기자 아니라 저명한 학자나 그 사람을 잘 아는 전문가가 주로 씁니다. 세네카 당시 오비추어리 장르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세네카 21세기로 갖다 놓고 세네카에 관해서 오비추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한테 잘 알려진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요약합니다. 운명의 교묘한 꼬임에 의해 건전한 지성과 이성과 도덕성을 갖춘 한 사람이 로마 정치의 한복판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들어서게 되다. 정신줄을 놓은 독재자. 이거 제가 쓴 건데 네로죠. 예,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제가 급히 써가지고 이해하세요. 독재자의 변덕을 달래려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 그 와중에도 윤리적 저술들을 계속해서 출판하여 자신의 소명을 잊지 않다. 제 목소리 들리나요? 바깥에 제 끝에 학생? 오케이? 예. 제국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깨닫자 과감히 은퇴하여 고독 속에서 virtue, 덕과 nature, 자연과 죽음에 관한 명상들을 글로서 수행하다. 이 글들을 우리가 또는 서양 사람들은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읽고 있죠. 그의 사퇴에 분노한 황제는 그에게 자살 명령을 내리다. 그를 존경하는 아내 파울리나 역시 그의 용기 있는 순교자적 자살에 동참하려 했으나 황실 군인들이 제지하여 그녀를 살리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네카의 이미지죠. 이 이미지가 확고하게 결정된 것은 1500에서 1700년, 약 250에서 300년간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이 세네카를 재발견하고 이런 모습의 세네카로 우리한테 전승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도 세네카는 이런 사람으로 거의 성인, 세인트 또는 준성인에 가까운 사람들로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르네상스 인문주의자한테 세네카의 이런 모습이 딱 맞는 게 그 종교개혁이 들끓던 구교가 망하고 새로운 신흥 종교가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지식인들은 인문주의자들은 그 구교 가톨릭이나 신교가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가톨릭 아닌 다른 어떤 도덕적 영성적 원천을 찾아야 했어요. 세네카가 그 원천인 것이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실천적이죠. 자기 자신의 도덕적 완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실천적 모습이 절절하게 텍스트에서 나오니까. 따라서 가톨릭 지성을 대체하는 아주 훌륭한 도덕적 원천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세네카는 숨겨진 순교자다라는 전설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톨릭이 보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죠. 둘 다 입맛에 맞는 거예요. 인문주의자들이 볼 때도 입맛에 맞고, 가톨릭 신부님들이 봐도 뭐 괜찮은 거죠. 요즘 말로 뜨게 된 거예요. 결정적인 하나 더. 스타일.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은 구텐베르크 인쇄 혁명 이후, 어떤 새로운 텍스트를 이제 계속 보급해야 되는데, 자신의 어떤 지성도 보여주고, 사람들을 계몽시킬 수 있는 텍스트를 대량 보급해야 되는데, 모델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 원천으로서뿐만 아니라,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산문 문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고급스러운 산문 문체 모델이 필요했던 겁니다. 세네카의 산문 스타일이 대단히 고급스럽거든요. 문장 스타일, 문체 스타일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죠.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이 만들어준 이미지가 바로 이런 이미지. 자, 두 번째 오비추어리는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읽겠습니다. 자, 세네카가 죽었어요. 다음과 같은 압축 요약. 스페인 변방에서 온, 그리고 귀족도 아닌 어떤 자가, 제 표현입니다. 머리를 잘 굴려서 로마 정치의 마차 뒤에 올라타더니 결국 마차까지 몰다. 현란한 레토릭 스킬을 10분 활용하여 자신을 세인트, 현인으로 광고하다. 정치적 영향력을 무기 삼아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영국 토호 세력을 상대로 고리대금 장사를 하다가 결국 영국 반란까지 촉발시키다. 황실의 어두운 범죄를 공모하거나 심지어 교사한 후 정의의 칼날을 피해가며 부와 평판과 명예를 보호하다. 황제의 적대감을 되돌릴 수 없음을 깨닫자 철학의 소명이라는 이름으로 비신처를 찾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네로 암살 음모를 꾀하다. 자신의 평판이라도 리피테이션이라도 지키겠다는 그의 마지막 도박은 연출가적 자살 드라마. 그의 아내를 협박하여 아내도 이 드라마에 출연하게끔 시도하다. 증거? 타키투스, 아날레스, 카시우스 디오 히스토리아 로마나, 수에토니우스 데 비타 카이사로. 타키투스는 로마 역사를 공부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게 아날레스예요. 굉장히 귀중한 자료고요. 히랍어로 쓰여져 있지만 역시 중요한 텍스트가 있어요. 히스토리아 로마나, 로마 역사. 수에톤이라는 사람이 쓴 카이사르 이후 카이사르의 피를 물려받은 황제들의 전기라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것들에 보게 되면 세네카 반대자들의 리포트가 많아요. 리포트가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리포트와 두 번째 리포트는 화합 불가능하죠. 너무 적대적이라서. 주로 철학책을 읽고 세네카의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1번 리포트로 가고요. 역사가들, 리얼 히스토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철학책 안 읽는 사람들은 2번 세네카로 갑니다. 저는 역사가가 아니라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강의 포인트는 이 두 가지 세네카의 일생 보고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을까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키투스, 아날레스, 디오, 그 다음에 수에토니우스가 이렇게 인트로듀스하는 반대자들의 보고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 이번 리포트를 다 안 믿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애누리에서 깎아도 성인은 아닌 거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덧붙일 이야기는 없지만 제 사적인 직관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한 중간점 위치 짓고 싶어요. 근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요.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네카를 성인으로 이상화시켜 놓고 그리고 그런 세인트, 완성되니까 성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필로소피가 있고요. 두 번째, 성인과 반대되는 사람. 그러니까 성인은 뭐죠? virtue, 덕으로 가득 찬 사람이죠. 덕으로 가득 찬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필로소피가 있죠. 지금까지 스토아 수용은 대충 1번이 그 첫 번째였어요. 그게 아니라 그 2번 정도는 하더라도 세인트는 아니라 그 어떤 바이스, 악덕으로 가득 찬, 결정으로 가득 찬 그 아주 대단히 불안정한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필로소피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던지려는 강의 포인트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성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네카 필로소피는 너무도 많고 인터넷에 다 치면 다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하고 싶은 그 강의 포인트는 결점투성이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어떤 세계 또는 필로소피,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일생을 잠깐 이야기하게 되면요. 그 에쿠스트리언, 그 기사계급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세네카가 원로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원로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등급 시민, 귀족만 들어갈 수 있지 말 타는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근데 우연찮게 아주 운이 좋아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기존에 그 어떤 메이저 그룹 원로원들이 세네카를 우습게 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저기 코르도바, 스페인, 지금 안달루시아 지방, 촌놈 출신한 거. 로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이상한 동네에서 와가지고. 두 번째, 말 타고 이렇게 싸움하던 집안에서 올라와가지고 말이에요. 무시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조선시대에 이렇게 어떤 무신계급이 출신이 저기 영의정까지 하는 경우가 되는 거겠죠. 배경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돈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아들 셋에 대한 교육을 열심히 시켰고, 세네카의 선생은 소티온이라는 피타고라스 주의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탈루스라는 스토아 철학자 강의를 들었어요. 정치 입문을 31년도에 아버지의 권유 때문에 아마 하게 됐을 거예요. 퀘스토로부터 시작했어요. 퀘스토로는 지금의 중앙부처의 실국장 정도? 실국장 뭔지 모르죠, 학생들. 얼마나 센지, 또는 얼마나, 어느 정도 될지 감이 안 오죠. 지금 이게 좀 나이 드신 분은 2급에서 1급 정도 실국장 수준이에요. 실무적인 것을 다 관할하는 거야. 지가 결정을 하지 않지만 위에서 오더를 받고 지가 그 실무적으로 다 정리하는 그 정도가 퀘스토로고요. 그리고 아주 운 좋게 30대 말에 원로원에 입성하고요. 원로원은 세나투스의 번역인데 말이 그 로자, 늙은 로자지 30대에 다 의원이 됩니다. 40대 죽기 때문에. 그리고 귀족들이 일찍 정치에 나가요. 41에서 49년이 중요합니다. 9년간 클라우디우스에 의해서 코르시카에서 9년간 유배를 당합니다. 이 기간이 중요합니다. 코르시카는 사르디나 섬 위에 찾아보세요, 나중에. 코르시카 하면 나폴레옹이 태어난 것으로 유명한데, 에서 9년간 와신 상담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원로원에서 쫓겨난 건 당연이고, 그 재산의 반이 날아갔죠.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49년에 아주 극적으로 로마로 다시 귀환하게 되고, 우리가
세네카 하면 항상 네로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네로가 아니라 네로의 엄마 아그리피나가 더 중요해요. 아그리피나를 만난 게 세네카의 불행한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네로가 아니에요. 로마로 돌아옵니다. 아그리피나 때문에. 돌아와서 네로가 이때 13살 가정교사가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섹스투스 아프라니우스 부루스라는 친위대 대장과 밀접한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아그리피나가 중요하고 그다음 부루스가 중요한데요. 부루스가 중요하다기보다도 친위대 대장으로서의 부루스가 중요해요. 친위대 대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좀 프레토리아 가드가 친위대인데 300에서 500명.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된 게 친위대가 황제로 만들어졌고요. 클라우디우스 앞에 칼리굴라라는 독재자가 있었는데 칼리굴라를 살해한 사람들이 이 친위대예요. 이 당시에는 로마 변두리 말고 로마의 다운타운에서는 강력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의 다운타운 내에서는 아무도 무장을 할 수 없어요. 예외는 300에서 500명. 황제를 보호하는 친위대만 칼을 차고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그 친위대는 황제를 보여주는 칼인과 동시에 자칫 잘못하면 황제를 죽일 수도 있는 양날의 검 역할을 했는데 이 대장이 중요한데 세네카가 이 대장 부루스와 동맹관계를 또는 친교 관계를 들어가면서 이 두 사람이 결국 한 8, 9년간 휘어잡는 시간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5년 후에 54년에 중요한 사건, 이제 클라우디우스가 독살을 당합니다. 아마도 99% 확실한데 아그리피나가 독살시키는 거죠. 아그리피나는 네로 엄마인과 동시에 클라우디우스의 아내인 거죠. 네로는 원래 복잡한데 클라우디우스의 조카인데 그 양아들로 입양한 거고. 그 아그리피나가 독살을 해서 아그리피나의 경쟁자가 사실 이제 클라우디우스가 그냥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 친아들 네로를 이제 황제로 만들 수 있고 클라우디우스의 친아들이 있었어요. 브리타니쿠스라고. 가 이제 결국에는 좀 있으면 또 죽게 됩니다. 브리타니쿠스도. 그래서 이제 이 8에서 9년간 세네카가 아그리피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8에서 9년간 세네카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로마를 사실 휘어잡게 돼요. 로마를 휘어잡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전 세계를 휘어잡는단 말이에요. 이런 철학자가 없었어요. 만약 세네카가 철학자라면 앞으로도 있지 않을 거고. 62년에 부루스가 사망합니다. 아마도 네로가 독살시켰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정치를 은퇴하죠. 더 이상 이제 안 되니까. 은퇴한 후 3년 후에 이제 네로에 의해서 자살 사형을 당합니다. 네로의 근거는 피소라는 원의 의원이 그 쿠데타를 기획했다가 발각이 돼요. 그렇지만 네로와 너도 참여했지? 또는 최소한 너 알고 있었지?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사약이 아니네요. 자살입니다. 자, 작품들 이야기하겠습니다. 작품들은 산문과 비극이 있는데요. 왼쪽 거는 이제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세네카가 4사람의 황제를 겪었어요. 칼리구라, 클라우디우스. 3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칼리구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지금 좀 중요한 것만 하게 되면 유배 기간에 콘솔라치오 아드 헬비아에게 보내는 컨솔레이션, 위로 편지라는 게 있어요. 형식은 편지인데 에세이 형식으로 된 게 있고 폴리비우스에게 보내는 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헬비아는 자기 엄마, 세네카 엄마인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어머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나 얘기 좋아요. 이런 거예요.
폴리비우스는 좀 있다가 이게 폴리비우스 편지가 중요합니다. 세네카의 진정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데1라 분노에 관해서라는 책도 있고요. 나투랄레스 퀘초네스 자연 탐구라는 피지컬 사이언스 사이언티픽 에세이도 있어요. 물리 그래요. 예. 자연학 에세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삶의 짧음에 관해서 다 라틴어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너무 전부 다 철학적인 거고요. 하여튼 다 중요한 텍스트고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많이 하게 될 것은 은퇴했을 때 그야말로 은퇴는 더 이상 정치 안 하는 거죠. 공부만 3년간 마지막 말년에 썼으리라고 한 텍스트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많이 보는 그 편지, 루킬리우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있고요. 과로 근데 루킬리우스라는 사람 실존했는데 과연 루킬리우스에게 정말로 보낸 편지인지 그게 아닌지는 퀘스천 마크예요. 요즘은 그냥 드라마적 편지지 실제로 안 보냈을 거다. 그게 중론입니다. 2000년대 이후는. 그 다음에 데 프로비덴츠가 아마도 이 시기가 아닐까라고 추정하는데 확실하지 않고 나토라스 퀘스천에서도 유배 시간 때 썼을 거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이때 썼을 거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건 갈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학하는 사람들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비극도 썼어요. 비극 시점은 추정하기 더 어려운데 메디아 들어봤죠? 에우리피데스. 그 다음 파이드라, 튜에스테스, 트로이 여인들, 페리사, 페니키아 여인들, 아가멤논, 웨디푸스, 헤르쿨레스, 프란스, 분노한 헤르쿨레스 등등이 있고 나머지 두 개는 확실하지 않아요. 텍스트는 있는데 세네카 썼는지 안 썼는지는 안 중요해요.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영국 극작 영국 드라마를 위해서는 세네카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구 동양 그 비극 연구가 아직 덜 돼 있어요. 한국 말고 저쪽에 또 많이 안 돼 있어요. 생각보다. 왜? 어려워요. 라틴어가 어려워요. 라틴어가 어렵다 보면 라틴어는 쉬울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안 읽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테마가 좀 어려워.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메디아 아니 몇 개 이 메디아는 그래도 좀 많이 연구가 되는 나머지는 이 문학적 모티브가 뭔지 잘 모르는 거고요. 더 어려운 건 뭐냐면 트라제디의 이 모티브들하고 철학적 산문들과의 연결이 잘 안 돼. 어려워요. 한국은 말할 것도 한국은 뭐 지금 사실 한국 세네카 연구는 사실 굉장히 약합니다. 예. 저도 공부해도 저도 시도했다가 좀 어려워서 잠시 접었는데요. 예, 저도 다시 시도해야 돼요. 스토아 흔히 세네카 하면 이제 스토아를 많이 생각하죠. 스토아 이야기 할 겁니다. 하는데 스토아는 짧게 스토아는 아리스토텔레스 사후 그 한 500년간 세상을 지배했던 가장 강력한 철학 사조였습니다. 에피쿠레니즘과 스캡티컬 아카데미와 함께 초기 중기로 나누고요. 이런 사람들이 초기였고요. 이런 사람들이 중기였고요. 그냥 스킵합니다. 세네카가 여기 있죠. 그 후기에 들어가는 거 사실 이거는 전제가 뭐냐면 세네카가 필로소프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전제를 모두 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여하튼 세네카가 필로소프라는 전제에서 세네카를 카운트하게 되면 에피텍투스라는 사람도 중요하고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도 중요하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철학자인지 아니면 철학을 좋아한 황제인지는 역시 갈리는 문제예요. 에피텍투스는 그리스 피고요. 두 사람은 스페인계 로마인이고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철저히 로마인이고.
루푸스라는 사람은 넘어가고 이 세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풀 텍스트가 이 세 사람 것만 있지 제노, 클란테스, 크리시포스, 다이오제네스, 디오게네스, 안티파터, 파나이티오스, 포시도니우스는 텍스트가 전성이 안 됩니다. 풀 텍스트로는 단편, 프라그멘트만 전성이 되고 다른 어떤 리포트에서 프라그멘트만 전성이 되고 덩치, 풀 텍스트로 전성되는 유일한 사람은 딱 세 사람. 세네카, 에피텍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현상, 왜 다 사라지고 이 세 사람 것만 남았을까? 좋은 질문이죠? 그건 다음 강의 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3개월 전에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세네카에 강의를 해달래요. 제가, 세네카는 왜 갑자기 세네카야? 왜냐하면 저도 고대 철학하지만 굉장히 좋은 훌륭한 사상가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왜 세네카를 하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물어보진 않았는데 운영위원회에 있을 거예요. 운영위원회에 있을 때 왜 세네카를 선택했을까? 별로 세네카 수용도 사실 거의 안 된 거랑 마찬가지고 이런 혹시 푸코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 의심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푸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푸코는 워낙 유명하니까. 그죠? 1984년도 러수시 더 수아라는 책에서 자, 이거는 제가 번역한 건데요. 자기 영혼을 돌보기라는, 이게 제 번역입니다. 자기 영혼을 돌보기라는 저 규칙에 담긴 풍요로움은 세네카에 있어서는 자신에 의한 자신애로의 전념. 그러니까 devotion to self by self. 그러니까 자신에 의한 자신의 전념이라는 주제에 의해서 잘 알려져 있다. 세네카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활동들을 배제한 채 이 자신애로의 전념이라는 활동으로 몰입시켜야 한다. 자아 돌보기가 어떤 것인지를 지시하며 또 자신과의 재결합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를 지시한다. 푸코의 철학사 해석입니다. 1세기, AD 1세기 텍스트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각자는 스스로를 자신의 액션의 대상으로서 스스로를 형성한다. 푸코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세네카 이야기가 자주 나와. 그래서 이게 한국은 또 프랑스라 감염력이 강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푸코의 해석 포인트는 이거예요. BC 5세기에 소크라테스적 모티브는 자기 인식이다 이거지. 너 자신을 알라. 세네카 또는 세네카로 대변되는 헬레니즘 철학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알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아는 걸 넘어서서 수운피에리 자기 자신이 되기. 어떤 아주 독특한 액션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 또 이게 21세기 현대 문명에 사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포인트다. 대충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학자들은 이렇습니다. 제가 자아인데요. 자아는 어디 갔노? 영어의 셀프, 수화 또는 사실 셀프후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셀프후드 있고 그다음에 himself, myself, herself에서 him, my, her 잘라버리고 셀프만 가지고 와서 자아로 번역한단 말이죠. 근데 히라버, 헤아우토, 라틴어, 시비는 자아는 아니에요. 그냥 인칭 대명사지 자아는 없어요. 그러니까 히라버, 라틴어 사전에 시비, 헤아우토를 아무리 찾아봐도 자아라는 건 없고 그냥 himself, herself, itself만 나와요. 자, 딴지 그는 사람. 푸코 해석에 말도 안 돼서 하지 마라. 푸코 해석은 과잉이다. 딴지 그는 고전 문헌학 또는 고대철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있고요. 자, 이런 말을 합니다. 키케로가 편지에서 채워놓았던 온갖 종류의 소식들을 난 쓰지 않고 그냥 지나칠 것이네. 어떤 캔디데이트가 애를 쓰고 있는지, 누가 남의 돈으로 혹은 누가 자기 돈으로 선출 경쟁을 하고 있는지, 카이사르 편에 서서 콘술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인지, 폼페이스 편에 서서 서 있는 콘술 후보는 누구인지 이런 건 안 쓰겠다는 거죠. 키케로는 주로 이런 거 썼지만.
그러니까 세네카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서 지가 지금 62년부터 3년간 쓰고 있는 이 편지가 후대에 남을 것을 예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분명히 나의 이 편지와 키케로의 편지를 비교할 거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더 낫네. 자신을 se excutere, se excutere, 자신이 얼마나 많은 쓸모없는 일들의 메타퍼, 후보로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를 던지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루킬리우스야 평화와 자유를 가져오는 탁월한 일은 뭐냐.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메타포죠. 표를 얻기 위해 유세를 다니지 않는 것. 그리고 포르투나, 운명의 여신이 선출한 모든 결과들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 내가 한 20년 이상 정치했는데 다 쓸데없더라. 한 방에 목숨이 날아가고 한 방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누구라도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을 위해서 소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는 B를 돌보고 B는 C를 돌보고 C는 또 D를 돌보고 그 누구도 자신의 것이 아니다. suus nemo est.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는 이상한 표현을 쓰는 거죠. 이미 9세기부터 세네카 수용은 있었어요. 9세기, AD 9세기. 근데 그게 세네카 수용이 확 커진 게 이제 인문주의자, 1500년대 인문주의자들에 의한 거고요. 9세기, 10세기 때부터 세네카를 읽었어요. 수도원의 수사들이. 세네카를 읽으니까 영성훈련에 도움이 많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영성훈련의 보조적인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이 테크닉들을 지금도 해요. 그래서 세네카가 이 자기 요구를 보조해주는 어떤 테크닉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테크닉은 지금도 수도원에 여기 가톨릭 신자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피정가면요 이런 거 해요. 아직도. 이건 안 써도 그 자기 전에 리뷰하는 거 내가 오늘 뭐 했지? 그거 참 잘했어. 오늘 뭐 했지? 그 좀 심한 말을 했구나. 내일부터 그런 말 안 해야지. 라고 피정에서 가르쳐요. 이게 다 세네카 겁니다. 그 다음에 메디타치오. 메디타치오는 그 명상이라고 번역하죠. 라틴 말의 메디타치오는 특히 세네카 메디타치오는 포인트가 있어요. 삶에 있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고 그게 메디타치오입니다. 자, 프레 메디타치오 말로름. 프레는 비포라는 뜻이에요. 말로름은 악이고 나쁜 것, 나쁜 일들을 미리 생각하는 거죠. 좀 이거 잔인한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나쁜 일들을 미리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지 충격을 덜 받으니까. 지금이야 사회적인 보호장치도 있고 뭐 복지정책도 있어서 덜하지만요. 그 당시는 그냥 속된 말로 재수가 없으면 그냥 한 방에 날아가요. 네로가 아니라 네로의 꼬붕이 너 안 되겠어 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죠. 그런 폭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뭐 이런 걸 통해서라도 그리고 죽음, 사랑하는 가족이 전쟁에 의해서 또는 이 정치적인 어떤 일에 연루되어서 다음날 시체로 나오는 일을 허다하게 보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imaginary spectatorship of oneself by heroic figures.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누가 감시하냐? 영웅적인 인물들. 조상 카토가. 그 다음에 사랑하는 친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는 신이 보고 있다 생각하는 거죠. 양심 개념의 흔적이 있는데요. 양심이 뭐죠? 그건 좀 어려운 이야기가 하여튼 양심 개념의 흔적이 신적 존재가 날 지켜보고 있다. 무네마타, 이거 중요한데요. 뭘 쓰냐면 읽었던 글 중에 왜 우리 이렇게 아마추어 철학 사람들 보면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놓치고 그냥 좋은 말들 막 노트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 많잖아. 그거예요. 이거 좋은 거야, 쓰는 거. 히포무네마타. 그 다음에 인터널 다이얼로그. 지가 상담자고 지가 또 내담자예요. 그 욕구 가지고 있지. 그 욕구 가지고 뭐 하고 싶은데 너 그거 선택하려고 그러지. 그거 선택해서
결국 뭘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2차 욕구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테크닉을 통해서 이제 자기 요구를 자기 자신을 소유하게 하려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세 포르말에 나왔지만 세 트란스피구라리 이게 사실 푸코의 포인트죠. 그 셀프 포메이션 자기 자신을 형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형성, 리빌딩하는 거죠. 세 핑게레. 핑게레는 예술적인 표현인데 핑게레는 석공 대리석을 가지고 소크라테스 상을 만드는 그 행위를 핑게레를 불러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기 자신을 주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왔네. The artisan of the soul. 영혼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푸코의 정신 맞아요. 푸코의 해석 맞아요. 근데 그 딴지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 세가 그냥 적이 대명사로 쓴 거지. 셀프라는 셀프라는 함축이 다른 그런 의미까지는 없다. 이게 딴지 그런 사람들의 포인트예요. 제가 중간적이라고 그랬죠. 자, 중간적인 거. 그러니까 저는 1번은 되는데 2번은 안 된다고 봐요. 정치적 공적 자아죠. 성취하는 자.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자. 그리고 공적으로 인정받는 자. 항상 타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관찰되고 박수받는 그런 자. 우리 여의도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자예요. 박수 안 받으면 힘들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세네카는 홀로 있어도 되는 그런 자아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공적으로 관찰, 하여튼 그 정치적 공적 자아 아닌 사적 자아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고 2번, 근데 이 말이 2번으로 가면 안 되는데 어떤 거냐면 그 접근 가능한 자, 의사소통 가능한 자 대 versus 그 대비해서 관찰되지 않는 그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 의식으로서의 사적 자아가 있어요. 이 데카르트 자아인데 세네카적 자아는 이 나는 생각한다라는 의식으로서 사적 자아는 아니에요. 관찰되는 자예요. 아까 뭐라고 말했죠? 이게 관찰되는 자아잖아요. 루킬리우스한테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런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 편지 쓰는 세네카는 사적 자아지만. 그러니까 그 자아관념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근대 이후 아주 강력한 자아 개념은 데카르트 자아거든요. 의식으로서만 의식으로서 자아. 관찰되지 않는. 생각으로서 자아.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세네카한테. 저는 이런 데카르트 자아가 가능한 자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세네카가 볼 때 자아는 자기 자신을 무엇을 통해 드러내느냐 하면 저희 포인트, 액션을 통해서. 액션. 빈디카레, 요구하는 혹은 동일한 요구 행위를 수행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토니롱이 그런 말을 하는데 이런 자아는 의식적 자아가 아니라 이 수행적 자아. 저도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오해를 하는 것이 세네카를 읽게 되면 신체 감옥 메타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메타포는 사실 파이드로스나 파이도 편에 나오는 그런 메타포죠. 신체와 영혼 사이에 존재론적 이분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네카는 스토아 철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토아 철학에 따르면 신체와 영혼은 디바이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메타포는 뭘 하냐면 어떤 기능을 하냐. 신체는 뭘 상징하냐면 그 액시던트,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치를 상징하고요. 그 영혼, 신체 안에 살고 있는 영혼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는 그 진정한 가치는 예컨대 진리, 덕, 완성된 자기 자아, 또는 사이비 가치와 자유를 확보해주는 진정한 가치를 구분해주는 거고. 자, 이런 가치, 후자의 가치를 추구하도록 열심히 달려가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은 이 메타포를 너무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여서 신체와 영혼 사이에 어떤 이분 이야기를 직원도 많이 해요. 이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현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스토아는 어떤 거냐면 그 현인이 최고 그 궁극적인 완성점이고요. 그리고 현인으로 향해 진보하는 도덕적으로 노력하는 자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구분이 중요합니다. 스토아에 따르면 사실 스핑크스를 발견한 것만큼이야 현인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거죠. 거의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극소수의 인물. 그는 소크라테스.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잘 돼봤자 여기에 항상 근접은 할 수 있어도 도달은 못하는. 하지만 원형으로서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게 현인인 거죠. 세네카는 자아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저의 표현은 여기에 상하는 규범적 내가 되어야 할 바의 자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되어야 할 자아는 아니고 어커런트한 자. 예컨대 이런 거죠. 저는 지금 대학 교수지만 제가 65가 되게 되면 더 이상 현직 대학 교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좀 많이 남았나? 잘 모르겠네요. 언젠가는 대학 교수 아니게 될 테니까. 이게 이제 현재적 자인 거죠. 그죠? 나를 나로서 규정해주는 속성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항상 그렇지는 않은 거죠. 이게 전부 다 현재적 자의 속성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규범적 자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네카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전까지 스토아 철학자들은 요거만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했으면 반해, 세네카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여기에 어떤 강조점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현재적 자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현재적 자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이건 제가 다 읽을게요. 자, 첫 번째 편지의 첫 번째 문장. 루킬리우스, 이렇게 행하라. 너 자신을 위해 너 자신을 요구해라. 아까 읽었죠? 그 다음 문장. 여전히 지금도 빼앗기고 있고, 도둑질 당하고 있고, 미끄러져 나가고 있는 템푸스. 시간을 모으고 보존하라. 내가 쓰는 대로 사실이 그러함을 받아들여라. 어떤 시간들은 우리에게서 찢어져 나가고, 어떤 것들은 부드럽게 제거되고, 어떤 것들은 흘러서 빠져나간다. 중략. 루킬리우스야, 내가 편지에서 쓰는 대로 내가 행한다고 하는 그것을 행하라. 모든 각 시간적 계기들, 모멘트들, 옴네스 호라스를 꽉 잡아라. 네가 네 손을 오늘의 것에 올려놓아 잡고 있다면 너는 내일의 것에 덜 의존할 거다. 계속 우리가 미루면 삶은 달려서 우리를 빠져나간다. 루킬리우스야,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네. 오직 시간만이 우리의 것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이 단 하나의 사물, 시간이죠. 그러나 항상 도망가고 빠져나가는 이 시간을 소유하도록 명령했네. 굉장히 비관적이죠. 사실 모두가 변했는데요. 이 편지에서 자기 자신을 소유하라라는 명령법은 이 각각의 현재적 순간을 소유하라라는 이제 명령으로 바뀐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이야기 좀 이따가 뭐가 소유 가능하냐면 결국에는 권력도 그렇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도 그렇고 다 빠져나가고 네가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지금 이 현재 그리고 규범적 자아 말고 현재적 자아만 소유 가능하다라는 비관적인 지금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세네카의 편지를 보게 되면
그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 동일성 이야기보다는 자기 비동일성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기 비동일성이 뭐냐면 갭이 있는 거죠. 첫 번째 갭은 현재적 자아하고 이상적 규범적 자아 사이의 불일치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안 되니까. 노력하지만 안 되니까. 그거는 교과서에서 많이 강조하는 그거예요. 현재적 자아와 현재적 사이의 불일치입니다.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젊을 때의 그 사람은 늙었을 때의 그 사람과 동일하지 않다. 우리들 중 그렇죠 이거 맞나요? 근데 아직 가만히 있어봐. 이 점은 너무 20대 초반이라서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아침에 그 사람은 그 전날에 그 사람과 동일하지 않다. 뭐 아주 저속하게 해석하면 몸무게가 좀 빠졌겠죠? 흰머리도 좀 날고. 근데 세네카의 포인트 그게 아닙니다. 다르다 이거죠, 분명히. 자, 우리의 신체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죠. 자, 이것도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20대들은 어필이 안 되죠? 이게 뭔 말인지, 신체가 강물처럼 흘러가는지 무슨 말이냐. 한 20년만 있으면 절실하게 다가와요. 저 보세요, 제가 지금 스틱이나 장갑도 안 가지고 그냥 까불다가 지금 다쳐가지고 처음 다친 거거든요. 제가 제 신체 자신이 있을 거예요. 제 반응신경이 넘어져도 충분히 밸런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스틱 없이 장갑 없이 까불다가 북한산 내려오다가 지금 손이 찢어진 거거든요. 처음 당해서 저. 세네카 이걸 보고 야 참. 나도 이런 때가 오구나. 야.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도 시간과 함께 흘러간다. 우리가 관찰하는 것들 중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가 않다. 나 자신도 변하고 이것들이 변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변한다. 즉 현재적 자아와 은하더 현재적 자아 사이도 불일치한 콘디처 후마나 인간의 경험은 이런 거지. 일단 인간의 조건은 이런 거죠. 지혜에 도달하지 못한 영혼의 특징은 이런 것이네. 내 판단으로 이전보다 자기가 같지 않다는 것보다 흉하고 나쁜 것은 없다 이 말이죠. 보기 싫다 이거지. 싱글맨, 단일한 한 사람으로서 행위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하지만 현저를 제외하고선 그 누구도 단일한 한 사람으로서 행위할 수가 없고 나머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물티포럼에서 항상 여러 가지 속성을 갖고 있다 이거죠. 인격을 바꾼다는 거죠. 자, 범부의 경험은 내가 같지 않다는 거. 액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요구하는 액션. 밤에 일기를 쓰든 반성하든 또는 그렇죠. 일기를 쓰든 반성하든 세네카의 자아 아이디의 포인트가 이거 같아요. 이게 스토아 이야기를 제가 안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클래시컬 스토이익은 아니에요. 이런 해석은. 패시미스틱 스토이시즘? 스토이시즘이 굉장히 낙천적이거든요. 굉장히 비관적이죠. 이 스토이시즘은 뭐냐? 제가 볼 때는 불완전한 인간, 항상 투쟁하는 인간, vulnerable, 약점으로 가득한 사람이 바라보는 그런 스토이시즘이겠죠. 우리 모두 현인이 될 수 있다라기보다도 해봤자 안 된다는 기운이 강해요. 인간의 결점을 솔직하게 그냥 인정하는 체념이 하나 좀 강하네요. 사실 체념의 기운도 있어요. 그런 정신이 사실 있어요. 보면 밝은 것도 있어요. 밝은 거. 내가 도덕적으로 개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변형되고 있음을 나는 내 스스로 관찰하고 있다. 뭐 변화를 필요하는 그 어떤 약점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약속하는 것은 아니고 또 나 죄다 변할 거야 그렇게 기대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옛날보다 내가 좋아졌어 라는 증거는 내가 내 나쁜 점들을 내가 하루하루 본다는 거거든. 굉장히 나 기분 좋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내가 도덕적 전진을 하고 이런 밝은 기운도 있어요. 카이사르는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를 생각하세요. 카이사르가 안전한 동안에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무탈할 겁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 백미입니다.
카이사르는 당신의 전부입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오면 눈물을 카이사르 쪽으로 비추세요. 그의 빛나는 신과 같은 두상의 광채 때문에 눈물이 다 마를 겁니다. 42년에 로마를 똥통으로 비난하고 그리고 혼자서 고독한 이 고독성에서 철학 공부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라고 이야기하다가 찬스를 본 거죠. 편지를 보낸 거죠. 이 편지를. 폴리비우스 왈, 세네카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너무 아까운 지성이 그 코르시카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만 좀 불러주시죠. 그래? 그렇게. 머리를 잘 굴려서 로마 정치의 마차 뒤에 올라타더니 근거 있는 말이에요. 물론 강한 해석은 로마 정치를 하려고 용비어 청가를 썼다가 강한 해석이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코르시카에서만 좀 나오자. 최소한의 목적은 그거다. 라고 해석하는 게 좀 잘 봐주는 해석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어떤 해석이 만들지. 아그리피나가 폴리비우스의 추천에 덧붙여서 아그리피나가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데려왔고요. 아그리피나는 당신 일로 와라. 일로 와서 저기 프레토로 하고 그리고 네로 좀 공부 좀 봐주세요. 아그리피나가 세네카의 정보를 미리 입수했고요. 그리고 로마로 돌아왔을 때 원로원에 돌아왔을 때 세네카가 한두 마디 짧은 연설을 했는데 네로의 그 가정교사로 적합하다라고 바로 픽업을 했어요. 그 스카웃 제안에 대해서 저는 공부해야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했는지 아니 덥석 물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잘 봐주는 해석은 계속해서 안 됩니다 하다가 목숨이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물었다. 그러니까 잘 봐주는 해석. 처음부터 물었다. 이거는 아주 악의적인 해석.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아그리피나의 스카웃 제안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비극의 씨앗이었어요. 그 안에 쓰였어요. 결국 마차까지 몰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주 정치적인 격변을 통해서 다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점점 파워가 강해져요. 세네카가. 이 사람이 아그리피나입니다. 13세의 네로 황제. 지금 오른손을 보세요. 오른손 뭐 하고 있죠? 크라운. 머리를 쓰다듬는 듯 하면서 왕관을 세워주고 있죠. 눈빛 보세요.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얘는 엄마가 무서워서 지금 땅 보고 있잖아요. 속으로 한 말. 아들아, 내가 너를 황제로 만들었어. 내 말 잘 들어. 까불 말지. 알겠어요, 엄마. 라고 했겠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13세니까. 근데 얘가 이제 17세, 18세가 되면 광인으로 변하는 거죠. 자신의 파워를 알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엄마도 죽여버리죠. 그 격변 속에 세네카가 살아남아야 했던 거죠. 하루하루.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세네카가. 9년간의 세월을. 사실 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아마 뭐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면 내가 한 100개 정도 만들 수 있어요. 뭐 저기 조선시대 무슨 뭐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워낙 스케일이 크고 그리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의,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사악한 기획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의 포인트는 세네카가 그 한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유한 인격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58년도에 수율리우스라는 이 반대자가 원로 연설을 하고요. 이 연설은 타키투스 아날레스 13권 42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세네카는 도대체 어떤 스토아적 지혜에 의해서 어떤 필로소피의 가르침에 의해서 황실의 내부자가 된 지 4년 만에 3억 세스테르티우스, 3억 세스터스를 모았단 말이니까. 세스테르는 은화예요, 은화. 은화 3억 개를 모았단 말이니까. 이게 감이 안 들죠?
아마 제가 세계에서 최초로 아마 이 계산했을 거예요. 이 계산 제가 1시간 반 걸렸어요. 세스티로스는 자 AD 1세기에 레지온 직업군인 연봉은 작게는 300 세스터스, 많게는 500 세스터스였어요. 그러니까 1년 뼈 빠지게 일하면 300개에서 500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참고로 로마 직업군인은 그 당시 기준으로 스탠다드를 보게 되면 상류층입니다. 절대로 하층 직업 아니에요. 괜찮은 직업이에요. 자, 계산해 봤어요. 세네카는 3억 개잖아. 잘 줘봐. 500개 해봐요. 3억 나누기 500 하게 되면 60만이에요. 격차, 소득 격차 60만 배. 오케이? 2017년 최고 포브스 찾아봤어요. 돈 제일 많이 번 사람, 제프 베조스. 제프 베조스 누구예요? 아마존. 오케이. 제프 베조스가 하나로 108조예요. 108조. 108조 재산. 많이 봐준 거예요. 세네카는 캐시잖아. 베조 얘는 주식이기 때문에 사실 주식 부동산 다 있어요. 캐시만 빼면 얼마 안 돼. 근데 다 관대하게 다 쳐준 거예요, 제가. 108조. 2017년 미국 가계 데이터는 없더라고요. 2014년 미국 개인 아니 하우스홀드 인컴이 7만 3천 달러. 계산해 보지. 그래서 108조에다가 7만 3천 달러를 계산해 보니까 13만 4천 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하고 미국 평균 가구의 소득 격차가 지금 13만 4천 배. 세네카는 60만 배.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이 비난을 할 만하죠. 이게 108조, 그러니까 약 60만 배와 13만 배는 약 4배 차이가 나니까 베조스의 재산이 100조니까 곱하기 4하면 되잖아요, 대충. 400조인 거죠. 지금 27년 하나 기준으로. 2017년 대한민국 예산이 얼마야? 400조 살짝 넘어요. 엄청난 부자죠. 물론 이게 수일료수가 반대자니까 좀 뻥이 좀 있다 봐요. 좀 풀렸다 생각해 봐. 좀 깎아봐. 깎아도 엄청난 부자였던 건 마찬가지고요. 세네카만큼 높은 권력을 가진 철학자는 아무도 없었지만 세네카만큼 돈 많은 철학자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세네카가 자식이 있었는데 일찍 죽었어요. 코르시카 유배 때. 물려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 이야기 잠깐 할 겁니다, 나중에.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쓸까? 라는 관심이 저도 살짝 있었는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교사, 브리타니쿠스. 네로의 경쟁자였죠.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친아들이 독살되었을 때 세네카가 아마도 묵인했을 겁니다. 브리타니쿠스 누가 독살했나요? 네로가. 언제? 18세 때. 첫 번째 살해예요. 첫 번째 살해. 한 번 하면 계속하죠. 이때 자신의 파워를 느꼈고요. 이때부터 아그리피나와 적대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엄마를 죽이죠. 이게 중요한 게 세네카한테 아니세투스라는 사람을 새로 도입해요. 세네카가 말을 조금 잘 안 들으니까. 세네카가 묵인했거나 수용했다는 건 확실한데 암살 직후 세네카가 원로원 연설을 합니다. 아그리피나가 사라진 것이 얼마나 로마로서 큰 다행.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거 안 하게 되면 죽게 되니까 할 수 없이 했다? Maybe. 근데 텍스트는 본인이 있었어요. 이거 남아있습니다. 그러다가 62년에 은퇴해서 피소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이때는 아마도 세네카가 인진했겠지만 공부는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죽게 되죠. 자, 연출가적 자살 드라마. 루벤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고요. 립시우스가 최초의 세네카 텍스트를 편집한 표지입니다. 이 모습이 세인트로 그려져 있죠. 성인이잖아요. 이 눈빛 보세요. 보시게 되면 피가 뚝뚝뚝 떨어지죠. 처음에
동맥을 끊습니다, 본인이. 오른팔, 여기. 근데 그래도 안 죽어. 그 무릎 뒤쪽에 동맥이 있어요. 끊어요. 안 죽어. 안 죽으니까 똥미나리 가져와라. 그거 먹었어요. 그래도 안 죽어. 아마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내가 늙어서 그런 것 같다. 해서 목욕탕 스팀 베스 가져와라. 해서 스팀 베스에 들어가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이제 죽은 거예요. 참고로 이 그림을 보고 그 카톨릭 그 교부들, 카톨릭 그 주교님들이 봐라.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세례 받으셨다. 크리스찬이다. 세네카를 욕하는 사람들. 카토라는 스토아 철학자 및 정치가 있었어요. 어떻게 죽었냐? 동맥절단에서 죽었거든요. 카토 따라한 거다. 죽어서 그런 이미지라도 남기려고. 그 다음에 로마인들이 왜 햄낫, 동미나리를 집에 갖다 놔? 그것도 다 이렇게 준비하고 만일 대비해서 좋은 이미지라도 남기기 위해서 준비한 거야. 워낙 영리한 사람이니까. 라고 비난한 거죠. 파울리나입니다. 파울리나가 이제 나도 따라 죽을래. 뭐 이런 거예요. 이겁니다. 저는 드라마로서 삶인 것 같아요. 세네카는 항상 보여주는 자아로 살았는데요. 그게 정치적 공적 자아는 아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네카는 항상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칼리구라, 클라우디우스, 원로원 의원들 앞에서 연출하는 전시되기를 그가 원하는 자아가 있을 거예요. 그 현명한 자고, 그 리스트레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항상 현명한 말을 하는 그런 자아겠죠. 그거 말고 저는 이거 있다고 보는데 특히 편지, 루킬리우스가 말고 이후 세대들, 지금 21세기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향후 구대 독자들 앞에서 연출되기를 원하는 자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오디언스를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고요. 사실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연극 배우들이 쓰는 캐릭터로서의 가면이죠. 페르소나가 인격이라는 뜻인데 페르소나는 원래 가면이라는 뜻이야, 라틴 말로. 두 가지 얼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세네카를 성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어쩌다 정치를 하게 된 철학자로 보지만 루디치라는 사람은 임모랄 모랄리스트, 비도덕적인 모랄리스트라고 아주 과감한, 이 사람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수자나 브라운드는 문헌학자인데 오리지널 샴페인 소셜리스트라고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샴페인 소셜리스트는 뭐냐면 샴페인을 마시는 소셜리스트예요. 강남 좌파를 번역하게 되면 샴페인 소셜리스트 번역해야 돼요. 최초의 강남 좌파라는. 한 가지 더. 비극들의 작가하고 철학자 주주가 서로 비극들의 모습은 정말 그 인간의 패션에 뒤틀어진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출하는 거예요. 이런 비극을 쓴 사람이 그런 고유한 철학적 저술을 썼을까라는 의심이 있어요. 페트라르크 보카치오라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의심할 정도입니다. 학문적으로 제가 초도에 말해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어떻게 엮을지. 또 다른 얼굴이 있는 거죠. 피곤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항상 자신의 페르소나를 쓰고 남 앞에서 어떤 얼굴을 보여준다는 게 세네카가 스스로 피곤했던 것 같아요. 실토를 해요.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감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 우리 뜻과는 달리 우연한 상황이 우리를 발가벗겨 버린다. 설사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런 모든 그 노력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일관되게 페르소나, 퍼스널리티, 퍼슨후드를 쓴 채 산다는 것은 피곤한 일이고 불안한
하이퍼크라시, 위선. 야, 세네카 위선으로 가득 찬 삶이다. 라고 욕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위선이라는 말은 히포크리시아인데요. 히랍어로 원래 무슨 뜻이냐. 무대 위에서 무대 행위를 하다 이 뜻이에요. 이거는 자, 세네카는 어차피 정치판에서 위선을 할 수밖에 없고요. 동시에 진정성으로 대표되는 철학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고 싶어 했고, 글쓰기에 대한 욕구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아우렐리우스나 파이투스와 같은 사람과는 달랐어요, 상황이. 이 중요한데요. 가족적 피에티, 가족적인 어떤 충성. 이게 another stoic virtue인데 이게 중요해요. 노바투스가 형인데요. 총독을 지내요. 연좌제이기 때문에 세네카가 정치에서 나오게 되면 다 같이 나오게 되고, 세네카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 다 죽임 당하고, 결국 다 죽임 당했어요. 루칸이라는 탁월한 그 시인이 있는데, 세네카의 동생 멜라의 아들입니다. 루칸을 굉장히 아꼈어요. 세네카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얘는 불후의 시인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 예측은 맞았죠. 얘를 보호하고 싶었어. 내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얘는 어떻게 될까? 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럼 변호가 좀 되나요? 세네카가 왜 그렇게 하라로 칼날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는지. 하나 더. 원로원, 프린캡스. 이 황제 체제, 황제란 말은 사실 틀렸습니다. 하긴 하지만. 프린캡스 체제, 황제를 하죠. 황제 체제 아닌 현실적 대안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1인 독재 아닌 다른 어떤 현실화 가능한 대안이 있는가 말이죠. 로마 원로원의 복귀는 가능한가? 로마 원로원 체제의 컴백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그거는 43년에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100년 전에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사르트르 말이죠. 딜레마 of dirty hands. 더러운 손의 딜레마. 로마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 손이야 깨끗하겠지만 로마 바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글 쓰는 것 말고는 뭐가 있겠는가. 어떤 스토아 정신의 하나는 현실 참여가 있어요. 작은 레벨에서 주로. 근데 세네카는 재수가 없게 너무 큰 레벨에서 현실 참여를 하게 된 거죠. 로마로 들어가지 않고 고고한 인격을 유지하면서 깨끗한 손을 가지고 한평생 살래. 좀 더럽지만 들어가서 손을 더럽히면서 조금이라도 좀 낫게 만들래. 라는 고민을 30, 40대 했으리라고 보고요. 나중에 발을 빼려 했을 때는 너무 늦은 거죠. 본인의 권력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네로랑 너무 많이 붙었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고민도 할 수도 있어요. 최악은 뭐냐? 세네카라는 철인 없는 네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없었으면 네로는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다.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 로마 대화제 정도 있고 몇 사람 가족도 몇 명 죽고 뭐 그 정도지. 내가 없었으면 이미 끝났어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 차라리 내가 좀 더러워지는 차악이 더 낫지 않을까. 이건 저의 안타까운 변론입니다. 제가 변호사라면. 자, 마지막. 이마하고 빗다의 수아이. 자, 기록이 있습니다. 숨이 넘어가기 전 그가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남기는 유일한 유산은 뭐냐? 사형이기 때문에 재산은 다 거의 다 뺏겼을 뿐만 아니라 다 뺏겼고요. 남길 재산도 없고요. 남겨줄 사람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재산이 사실 거의 다 뺏겼어요. 네로한테. 그래서 내가 줄 게 뭘까? 그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주고 싶은 건 이거다. 이거 간접화법인데요. 타키투스와 세네카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자기 자신의 삶의 이미지를 주고자 했다. 라는 이상한 말을 해요. 그리고 최종 숨을 그을 때 말은 그 해방자 주피터를 위해서. 무엇에서 해방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저 강의의 포인트인데요. 세네카는 자기 자신의 인생의 가르침을 남기려 했다가 아니라 자기 삶 자체가 아니라 삶의 이미지를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가 저는 의미심장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세네카는 사실 내가 누굴까 잘 모르겠는 거죠. 규범적인 자아는 있지만 그건 안 되는 거고 현재적 자아도 항상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 수행적 자아를 통해서 타자가 볼 수 있는 나의 이미지는 어떻게 해서 줄 수는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인생이 끝난 거죠. 자아상만 준 거죠. 이거는 제가 한 말인데요. 만약에 자아란 게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에도. 이창호의 자아 자체는 없고 이창호를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자아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